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김정은이가 한국을 향한 전쟁 준비를 가열차게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기 생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려라라는 지시도 내렸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무기를 생산할 것이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우려스러운 소식 외에 아주 기쁜 소식, 또 희망찬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드디어 폭발 직전에 왔습니다. 2021년 헝다 사태 기억하시죠? 그 헝다 사태가 일어날 때 헝다 그룹이 부동산 기업 중 3위였습니다. 그때 1위 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부동산 기업 중에 헝다보다 더 큰 회사죠. 그게 지금 폭발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와중에 부동산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폭망하려는 이 시점에서 중국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하라라고 독려하고 있죠. 완전히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여기저기 공격을 해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폭발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사 지도를 펴고 서울을 가리키며 전쟁 준비를 지시했는데 이미 일선에는 관련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은이 8월 9일 당 중앙군사위 제8기 7차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전군의 전쟁 준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요 군사행동 지침을 하달했다고 노동신문이 8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 악화와 주범들의 군사적 준동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라며 김정은이 각 부대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른 중요 군사 행동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데 군수공장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는 현대화돼가는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의 생산 전투를 본격적으로 내밀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이번 군사행동 지침 하달 전 이미 전국 군수공장의 무기 생산을 늘릴 데 대한 포치가 하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전승절 직후인 지난달 29일 토요 총화 시간을 통해 주요 군수공장에 하달된 포치에는 모든 무기는 미제와 괴뢰 도당을 향한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전쟁의 불길을 지핀다면 자기가 지핀 불에 타 죽게 만들 것이라며 무기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포치에는 다량의 무기 생산으로 김정은 수령에게 충성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라며 무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하달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북한 소식통들은 구형 무기를 신형으로 대체하고 기존 무기를 러시아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그넷이 전했던 북한의 구식 무기 대량 판매 소식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이번 무기 구매로 인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무기체계 현대화의 선순환 구조가 생겨버렸습니다. 느닷없이. 그래서 무기 증산을 지시를 했고, 현대화돼 가는 그러니까 현대화된 이라는 이 완성형이 아니고 현대화돼 가는 이 무기들 빨리 생산, 가열차게 생산해서 내밀라라고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재래식 무기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바로 재래식 무기 아니겠습니까? 북한 같은 저런 대형 군대를 현대화시키려면 수백조 원의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물론 그래도 다 현대화시키지 못하겠지만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죠. 현대화된 무기를 생산해서 자국군을, 즉 북한군을 현대화된 무기로 장비해주고 거기서 밀려 나오는 구식 무기들을 러시아에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식 무기를 또 구식 탄약을 러시아에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돌려서 현대화된 무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생겨버렸다.
라는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그러면서 변화된 작전 능력 그리고 작전 계획에 따라서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변화된 작전 능력은 왜냐? 무기 체계의 사거리가 더 길어졌죠. 그리고 무기 체계 위력도 더 세졌죠. 그러니 과거의 장사정포 그러면 54km 날아가는 주체포 그리고 60km 날아가는 240mm 방사포, 이 정도로 해서 야 이게 수원까지 가나 안 가나? 그래서 대부분 이 남태령곡에 이 관악산에서 다 걸릴 거야,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였는데, 이제는 장사정포가 54km, 60km가 아니죠. 초대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 이래서 400km, 600km 이런 포들을 대량으로 만들었으니까 변화된 작전 능력이 생기고, 변화된 작전 구역, 확장된 작전 구역이 생기죠, 부대별로. 그러니까 니들 부대는 원래 수원 기지를 때리는 부대야. 근데 니들 부대는 지금 사거리가 훨씬 늘어갔기 때문에 니 부대는 대구 비행장을 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임무가 바뀌겠죠. 그래서 바뀌는 임무를 지시하면서, 지금 손가락이 어디 지금 흐릿하게 지도를 지금 해놨지만 그래도 손가락 딱 봐도 서울이죠.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은 자기네들의 전력은 뭐 황해도 지역 정도밖에 없어요. 평안도, 평안북도 뭐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있을 텐데 그건 의미 없다. 타겟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부터 충청남도 이북 지역 정도까지 아마 여기가 계룡대쯤 되겠는데, 뭔가 아주 흐릿하지만 아주 뭔가가 촘촘하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각종 군사기지, 전략시설들 다 타겟팅 해놓고, 자, 니들 부대는 이거 때리는 거야, 지금 지시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 우리 한국군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번 주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정말 큰일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땐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 방안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 심층 분석 꼭 봐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우리 군이, 정부가 이런 도발을, 전쟁 시도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봐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선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부양책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동산 버블이 폭발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터졌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기업이었던 중국명 벽계원, 일명 컨트리 가든이 만기 도래 이자 상환에 실패하며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8월 9일 보도했습니다. 컨트리 가든은 지난 8월 6일 만기 도래한 액면가 10억 달러 상당의 채권 2종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상환 실패에 따라 해당 업체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들어가며 이 기간 중 이자 상환에 실패할 경우 디폴트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2,250만 달러의 이자를 내지 못한 컨트리 가든이 오는 9월 17일과 9월 27일에 5,538만 달러의 추가 이자 상환 시한이 잡혀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할 채권과 이자가 무려 57억 6천만 달러, 한화 7조 5,784억 원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는 지난 2021년 중국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에버그란데, 중국명 헝다그룹 사태와 판박인데요. 헝다그룹은 지난 2년간 정부 지원과 필사적인 돌려막기로 파산은 면했지만 2023년 7월 기준 5,800억 위안, 한화 약 102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위기에 더해 올해 중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헝다그룹의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국의 부양 시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번 부동산 공룡들의 연쇄 위기가 중국 경제에 어떤 치명타를 날릴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컨트리 가든 벽계원이네요. 자, 청산리 벽계수야 라고 하는 그 벽계수가 심어져 있는 가든이라 이 말이겠죠. 컨트리 가든인데, 이 회사가 헝다그룹이 그 헝다 사태를 이야기할 때 랭킹 3위였는데
이 회사는 그때 1위, 지금은 이제 계속 그때부터 위기가 몰려와서 내려와서 지금 5위랍니다. 자, 2250만 달러를 지금 못 냈어요. 그래서 30일 유예해준다. 30일 후에 2250만 달러 내면은 뭐 끝나냐? 근데 30일 후에 또 다른 이자가 5538만 달러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냐? 아니다. 이번 연말까지 무려 7조 780억 원이 넘는 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내야 된다. 큰일 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는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도 파산이 속출하게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돌려막기를 하게 되겠죠. 계속 이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 랭킹 3위였던 헝다그룹이 지금 2년 됐는데, 그 헝다 사태 2년 됐는데, 그 2년 동안 헝다의 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왜? 헝다에 돈 빌려준 은행들이 워낙 많으니까, 막기 위해서 계속 정부 자금이 지원되고, 또 은행 자금이 지원되고 해서 돌려막기를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102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와, 102조 원. 이게 뭐 회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컨트리 가든이 어떤 그 심각한 데미지를 통해서 금융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모종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 헝다 바로 그냥 거기는 아웃돼 버리겠죠. 그래서 헝다와 이 컨트리 가든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뭔가가 폭발이 되면 중국 경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야, 내수경기 부양시켜. 그리고 지방정부들 빚 적게 만들어. 그거 가지고 와. 방안.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들은 빚을 적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월급도 안 주고, 그리고 내수경기 또 부양하라고 하니까 내수경기 부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민들이 돈이 많아야 되는데, 또 돈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야 돈을 쓰죠. 그게 없으면 지금 돈이 들어와도 야, 이 돈 좀 모아놓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속 이 돈은 계속 들어올 거야. 그래서 지금 써도 돼. 라고 생각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야, 돈 빌려서 집 사. 라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회사, 거대 회사 두 개가 지금 연쇄 폭발할 위기에 있는데 돈을 더 빌려서서 집을 사라. 라고 부추기고 있는 중국 정부. 정말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마약을 거하게 지금 더 주사 놔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죠. 기대됩니다. 자, 세 번째, 러시아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대한 파상 공세를 진행 중입니다. 이틀 동안 모스크바 주요 시설에서 연쇄 폭발이 보고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든 드론을 요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스크바 시민들이 촬영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대한 대대적인 드론 공격을 감행해 현지 시각 8월 9일부터 10일 사이 모스크바 도심은 물론 인근 공항에서까지 연쇄 대폭발이 보고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10일 리포트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세르기에프 포사드 지역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군의 광학 장비를 생산해 납품하던 이 공장은 공장이 한창 가동되던 백주 대낮에 드론에 피격돼 대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한 명이 즉사하고 5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당국은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폭죽이 폭발한 것이고 외부 공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공장 직원들은 가만히 있던 폭죽이 왜 터지냐라며 소방당국의 거짓 주장을 성토했습니다. 세르기에프 포사드 공장 폭발에 이어 모스크바 남동쪽의 도모데도보 국제공항 인근의 공장에서도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주민들은 요란한 대공포 발사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직후 공항 인근의 공장 시설에서 큰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해당 시설 역시 러시아군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공장으로 알려졌는데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에서도 공장을 가동하던 중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습을 받고 폭발과 함께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드는 드론 공격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며 느릿느릿 날아오는 저속 드론도 제대로 막지 못하며 철통 같은 대공 방어를 주장하는 군 당국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영가형 드론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스크바의 모습, 그저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와, 보십시오. 뭐 대낮에 엄청난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발인데 일단 이게 얼마나 대단한 폭발이었는지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셨죠? 얼마나 폭발이 컸으면 그 폭발로 인한 뭔가가 날아와서 승용차 유리에 맞은 겁니다. 이 승용차 운전자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계속 이제 플레이를 해드릴 텐데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아파트에 나오는 아주머니가 폭발 때문에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하고 소리를 지금은 이제 끄겠지만 엄청나게 큰 소리였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폭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자기들이 못 막았다. 왜 못 막냐?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냥 화재, 단순 화재였다라고 하다가 아니 단순 화재인데 이렇게 큰 폭발이야? 그러니까 아니 거기 폭죽이 있어가지고 폭죽이 터진 거야. 폭죽 터지면 불꽃이 치솟아 올라야지.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그날 밤에 공항 모스크바 남쪽에 도모데도보 국제공항 인근에 또 공장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군수품 납품하는 공장인데 여기 또 대형 폭발이 발생했고 이 폭발 나기 전에 대공포가 부다다다 대공포가 계속 날아간 거죠. 그리고는 폭발이 꽝 했으니까 대공포가 못 막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침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가 모스크바로 날아오는 드론 2대를 격추했다. 그래서 한 대도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격추한 이후에 이렇게 연발로 그냥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로 보시면 모스크바가 있죠. 모스크바의 서쪽에서 드론 2대가 날아오는 것을 격추를 했습니다. 이건 요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낮에 모스크바 북쪽에 있는 이 광학기기 공장, 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차나 뭐 이런 곳에 탐지 장비 다 있지 않습니까? 조준 장비 이런 것들 만든 곳이죠.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 아까 보셨던 그 폭발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그게 낮이었고 그날 밤 12시가 넘어간 새벽에 또 이렇게 공항, 모스크바 남쪽의 공항 인근의 또 군수공장에서 대형 폭발이 있었다. 이제 러시아는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거짓말을 알아가고 있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 러시아가 이렇게 당하니까 정말 고소하다라고 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드론을 다 막아냈냐? 못 막아냈죠. 탐지도 못하고 막아내지도 못하고 헬기까지 보냈는데도 놓쳐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김정은이의 그 전쟁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한국군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번 주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론을 조성해 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